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남신약 FDA 승인 제도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HLB는 이제 시간 내에서 이제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죠.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63억, 프로그램 쪽에서 2만 주 넘게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종가상으로 95,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온 이제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면 가남신약, 리보사린과 캄네리주막 병용 관련해서 FDA 승인 제도전은 결국 이제 올 16일 이후에 나왔던 CRL 이후에 빠르게 이제 다시 이제 재신청하는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장전에 발표됐던 타이베이 미팅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긍정적인 이야기들 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주가와 더불어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내용 좀 살펴보면 항서제약과 공동개발 중인 가남신약, 리보사린과 캄네리주막 관련해서 FDA 관해서 올 제 16일 포도파 골 데이터까지 이제 EIR 보고서가 결국 안 나오면서 셜레터를 받았고 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이제 타이베이 미팅을 통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해소를 하는 어떤 분위기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 이제 CR레터를 받았을 때 통상 90일 이내에 리서브미션 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8월 달에 이제 리서브미션 관련된 어떤 기대감과 이제 추가적인 어떤 이제 뭐 자료라든지 부분들이 필요 없다는 부분 하면 이 클래스 1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기대감과 그렇다면 이제 연내에 승인 기대감들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급등의 이제 부분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이제 VLA 관련되는 서류를 다시 준비를 해야 되고 HLB도 리서브미션도 본래 이제 NDA 신청하는 걸 동일합니다. 이제 기간만 이제 10개월, 6개월이 아니라 이제 2개월, 6개월짜리로 압축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제출해서 최종 허가까지 가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CR레터를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현장 실사 이후에 이 폼 483이 나왔고 여기에 따라서 지적받았던 부분을 CAPA, 카파 이제 리스판서로 대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EIR 보고서가 이제 안 뜬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CRL을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해야 될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자료를 2번이나 냈고 공정 및 설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에 이제 타이베이 미팅에서도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보완 서류는 없다. 그래서 strongly 이제 encourage에서 강하게 이제 권고를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유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었다 봐야 되겠죠. 작년 5월달에 NDA 신청과 VLA를 하고 세 번의 이제 리뷰 과정에서도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었고 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문의 개최 요구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프로세스상에 전혀 문제가 좀 없었기 때문에 이후의 어떤 가정의 어떤 기대감을 다시 한번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아스코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되었던 파이널 OS값 업데이터 기존의 22.1개월에서 23.8개월 연장된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항서제약의 어떤 보완 서류와 함께 임상 데이터도 함께 이제 준비해서 리서브미션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시간적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최종 결론에 닿느냐 이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특별히 뭐 임상을 요구한다든지 자료를 준비해야되는지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주가에는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원적으로 약의 뭐 안전성, 유효성 이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부분이고 이러한 임상은 이제 제한적인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이제 환자들을 하는 과정에서 대량 생산을 하고 이 꾸준한 어떤 임상의 어떤 데이터들이
대량 생산했을 때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CMC 과정에서 FDA가 이제 뭐 가이던스라든지 규정 관련되는 부분, 특히 이제 CGMP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또 CRL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7%, 러프하게 얘기하면 절반 정도가 이제 CR 레터를 받는 어떤 과정이고, 수정 보완만 하면 이제 이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마지막 최종 허가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의 어떤 요청을 얼마만큼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시 리서브미션을 넣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 규정에 이제 부합되지 않아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 요게 이제 폼 483,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EIR에서 VAI 관련되는 부분에 등급을 뜨면 요런 이제 제조 공정 관련되는 부분의 이슈는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게 이제 리서브미션 전에 이제 이 부분이 오면 좀 더 불확실성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재심사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FDA, 그러니까 리서브미션을 요청을 하는 어떤 FDA 어떤 이 공식 문서 관련되는 부분에 이야기들도 이제 신약 허가 과정의 일부입니다. 결국 이제 이후에 리서브미션을 하면 이 부분을 또 공식적으로 FDA CDER에서 acceptance letter를 또 보내줍니다. 이게 이제 들어와야지만 이제 클래스 1, 클래스 2로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드파 골 데이터도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연내에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부가 이후의 어떤 흐름에서도 프로세스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 이후에 나왔던 이제 공시를 살펴보면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HLB 관련 종목들은 이제 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이제 경보 제도인데요. 주의, 경고, 위험입니다. 그냥 뭐 개념상으로만 보면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투기적인 어떤 수요라든지 불공정 뭐 거래 이런 견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이렇게 일주일 전보다 한 60%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 이런 어떤 지종 예고 사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경고 다음에 이제 위험 같은 경우에는 이상급등이라든지 내동매매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위험되면 이제 거래일도 하루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경고만 돼도 이제 신용거래라든지 위탁점검은 100%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주가가 시간에나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을 이제 상승률은 좀 이제 조정하는 가운데 플랫형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0.56% 계속 플랫형으로 단기 이평선을 좀 지지하는 흐름들, 이제 6월달, 5월달에 이제 월봉상으로는 하락했고 7월달에는 이제 도치형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개별 종목 공매도 거래는 15,000주, 그러니까 업틱률 예외에서도 제법 많이 나온 편이죠. 지난주 이제 금요일 한 26,000주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매도 이제 순보유 잔고는 이제 7월 5일 기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인데 수요일 이후에 이제 3거래일 동안에 이제 주가가 급등했고, 이제 이런 어떤 흐름에서 현물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는 이제 310만 주에서 260만 주 밑단으로 거의 한 50만 주 가량, 보통 공매도가 이제 숏커버링이 이제 숏스키즈로 갈 때 보통 이제 뭐 한 100만 주 이상 요렇게 터지면서 이제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매도가 이제 금지된 상태에서 현물만 이제 커버링 물량을 본다라고 하면 한 50만 주대 정도가 이제 지금 나왔기 때문에 큰 물량으로
한 건 아니죠. 그래도 이제 커버링은 계속 이제 현물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차거래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많았고, 차트상으로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태깅하는 모습, 아침에 분봉상으로는 이제 9만원대 밑단 내려갔습니다만 아침에 고가를 10시 넘어서 하고, 거래량도 보면 계속 이제 중간중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10시에 고가를 또 이제 오후에 돌파를 하면서 9만원대 중반까지 올리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였고요. 자,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수급 라인에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HLB가 이제 63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 기관 쪽에서는 이제 25억 정도 일단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현물 쪽에서는 이제 이렇습니다만,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흐름들이 한 29,000주 정도 일단 매수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보시게 되면 현물 쪽에서는 보시게 되면 삼성이 다시 일단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제 금요일 전까지 급등할 때 삼성 쪽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 금요일 오후에 이제 삼성 창구 쪽이 매수해서 매도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도 매도했고 오늘도 장중에는 매도했는데 이 창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오후에 매수로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거래의 어떤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현물 쪽에 이제 스마트머니 형태는 이제 삼성 창구를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공매도 창구인 한국, 신한 여기에서도 이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는 어떤 모습의 수급의 부분들을 좀 나왔고, 시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경고 뭐 지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 거래량은 한 8만 주 정도 나오면서 한 1.37% 정도 빠졌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 상단 가격이 어떤 지지되는 갭다운 정도가 뭐 나오면서 장중에 해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태깅을 할 때는 1주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주 정도 이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 결국은 이제 첫 번째 하한가가 나왔던 그 구간에서의 이제 갭을 거의 지금 메꾸고 있는 상황이 경계선이죠. 그리고 주봉에서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계속 살펴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 쪽에서는 이제 시가총액이 지금 12조 중반 정도까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오늘도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에서 이제 오후에 다시 일단 매수가 가동되면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2조 4천원이잖아요. 12조 정도 되면 지금 시가총액으로 뭐 살펴보셔도 그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이전 관련되는 부분 이슈가 이제 다시 의미가 있는 수준 12조 4천억이면 여기입니다. 지금 한 30 한국전력하고 삼성전기 사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어떤 흐름을 하다가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 20위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을 유지해주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고 스마트머니가 이제 새로운 창구로 들어오는 모습. 그러면 이제 공매도는 이제 커버링이 이제 계속 이제 거래량이 나오는 형태로 이제 가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져야
이후의 어떤 이제 흐름에서도 중요한 이제 지지선들을 계속 만드는 어떤 흐름이니까 이 부분을 좀 중심해서 살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장중에는 이제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